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주식 지킴이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손여로 팀장님이 지켜주신 덕분에 2차 전지가 그래서 좀 바닥에서 올라왔는데요. 힘있게 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주요 주식들 에코프로 그룹주부터 점검을 하죠. 오늘도. 네, 저는 제가 뭐 주가를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 네. 구독자분들 투심 지키는 것만으로 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을 의심을 하던 투자분들께서 많이 떠나시고 이제 좀 믿는 투자분들께서 많이 계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물론 우리가 2차 전지를 좋아하는 만큼 뭐 거래 대금도 폭발하고 뭐 수주도 꾸준히 나와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보통 2차 전지 이전에 우리가 이미 알던 뭐 반도체라든가 완성차 이런 섹터들이 보여줬던 산업 사이클이 좀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2차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마음에 들진 않겠지만 저는 이런 안정화를 찾는 것 자체로 좀 다행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거래 대금이 확실하게 2023년 상반기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모습이지만 박스권 내부는 좀 견조하게 지지해 주는 모습이고 제가 단기적으로 지금 거래 대금을 살짝 실어줬던 뉴스나 뭐 외국인과 기관이 저가매수 하는 뉴스들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뒤에서도 포스코 그룹주랑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지주사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가 에코프로보다 거래 대금이 많았었고요. 양극재 쪽으로 오면 에코프로 BM보다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거래 대금이 많으면서 지주사 입장에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조금 더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양극재 쪽에서는 에코프로 BM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에코프로 BM은 이 1개월 수급동에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의 순매수세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일주일 수급은 마음에 안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2차 전지가 약 1월 달이랑 4월 달에 쌍바닥을 다졌고 5월 달에 이제 3바닥을 다지게 된 계기는 미국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전기차 양극재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3바닥에 이어서 단기적 변동성을 줬던 날이 6월 11일입니다. 6월 11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럽이 이제 미국을 따라서 중국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내겠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번 주가 또 유럽의 인터배터리도 있는데 아쉽게도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뭐 테슬라도 5% 반등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반등이 뭐 2차 전지가 아니고 뭐 자율주행에다 그렇죠. 모멘텀을 예. 넣는 뉴스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는 대선에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나온다고요?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지금. 나올 것 같은데 이분 많은 투자분께서 된다고요? 2차 당선된다는 게 아니고 네. 많은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나오? 분들께서는 유죄 판결이 많이 나면 아예 대선 자격을 박탈 당하는 것까지 많이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쉽지 않을 선수 것 교체 같고. 어려울 거예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보면 오늘 인터배터리가 이제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네. 보여주었던 거는 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2차 전지 없애겠다는 발언이랑 그다음에 유럽에서 또 전기차 이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니만 합의가 일부 있을 것 같다는 뉴스가 또 주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유럽에서 미국 따라서 관세를 부과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었는데 두 가지 악재가 나오면서 단기적 사실은 나왔다. 근데 네. 오늘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왔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의 이제 기관의 매도 물량을 좀 외국인과 개인이 잘 받아주고 있고 또 매도 리포트도 좀 네. 있었잖아요. 네. 박스권 내부에서만 유지를 해준다고 한다면 저는 늘 똑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에코프로랑 포스코를 사가지고 2주 안에 수익을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실리콘 음극재나 장비 쪽 보시는 게 맞고 에코프로랑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는 뭐 분기 단위, 반기 단위로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지금 아직까지도 예. 좀 투자 유해 보인다. 그걸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 조금만 더 보면 이제 유럽에서 극우 정당들이 또 부각되면서 부상하면서 그러면 이제 친환경 정책이 좀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것도 지금 새롭게 발생한 노이즈입니다. 네. 프랑스 총선 결과를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요.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반등 성격이었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수급이나
실적 따른 이제 2분기 실적이 지금 나오는 시즌이 이제 도래하는데 반도체나 뭐 전체적인 우리 기업들의 실적은 전보다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지는 2분기는 어떻습니까? 2분기가 극적으로 뭐 좋아지기는 좀 어렵죠, 배터리는. 네, 만약에 이런 기대감을 줄 수 있는 행사나 음. 어떤 뭐 IR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외적인 미국이랑 유럽에서 온 뉴스 말고도 이제 뭐 구구 정당이랑 그다음에 그 유진 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좀 매도 리포트를 썼는데 네. 저도 헤드라인만 봤으면은 되게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려고 했었는데 예. 굉장히 좀 합리화가 있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전기차를 정말 사고 싶지만 제가 전기차를 구매를 하기에는 조금 비싼 면도 있어가지고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아무리 전기차를 금지를 한다고 해도 주변에 보면은 그 내연기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전기차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내연기관차를 내연기관을 이제 금지를 한다고 해서 내가 내연기관에서 매력을 느끼신 분들 계시고 전기차를 사기에 좀 부담스러워서 눈치를 보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정부에서 이 보조금을 줄이면 더더욱더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뉴스를 보면서도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리 유럽에서 2035년까지 내연 기관차를 금지한다고 한들 모든 전 국민이 다 전기차를 사기에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투자분들께서 투심을 더 나쁘게 좀 자극을 시키는 것 같고 저는 이런 악재가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나온다고 했을 땐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을 해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실적은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 이제 8월 2분기 그래서 우리가 1분기 실적 발표가 5월 초였기 때문에 8월 초나 8월 중순에 실적 발표할 거고 이제 달력이 나와 보면 더 구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5월 17일에 출연했고 6월 18일이니까 예. 10월 18일 전으로 또 출연하게 되면 일정이 더 구체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리포트를 제가 증권사 리포트를 한 4군데 봤는데 이 리튬 가격 변화에 따라서 최신화를 해주는 모습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4가지를 보면은 네. 리튬 가격은 좀 올라온 거 아니에요? 정확히는 SNE 리서치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은 분명히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는 배터리 판가랑 리튬 가격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 드릴 때 리튬 가격이 109엔까지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리튬 가격이 한 96엔까지 좀 떨어진 모습이고 배터리 단가도 한 15%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양극재 이제 납품률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15%좀 낮게 잡아야 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이 안 나오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매출액 전망치랑 영업이익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업 손실을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매출액을 8,600억 원, 그다음에 영업 손실을 불렀습니다. 영업 손실 65억 원. 그다음에 가장 우리 투자분들께서 유심히 보고 계신 게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네. 리포트일 것 같아요.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매출액을 9,260억 원 불러줬는데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5월 중순까지 이제 양극재 가격이랑 리튬 가격이 상승 시절에 냈던 예상치가 이제 9,260억이고 영업 손실은 38억인데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 반영 전 매출이랑 반영 후 매출을 구분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반영 후가 결과가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양극재 가격이랑 리튬 가격 떨어지면 당연히 실적도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반영 전에는 9,830억 매출이었다가 9,260억으로 조정이 됐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2억 원 흑자에서 22억 원 손실로 전환이 됐는데 안타까워요. 이거는 오차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희망을 드리자고 한다면 제 아무리 유진투자증권이라고 하더라도 2025년이나 2026년 같은 경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2024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쓸 때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2025년, 2026년은 2024년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늘 이렇게 예상되는 데이터를 맹신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이제 판매 단가, 판매 물량 Q, 그다음 리튬 가격 비교해서 밸류에이션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좀 보고 있고요. 아 이게 가슴이 아프네요. 네. 지금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2026년에 영업이익이 4,900원이라고 가졌을 때 퍼가 70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독자분들께서 아 나는 퍼 70 괜찮다. 이거는 충분히 낮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 괜찮은데 우리가 2차 전지가 2023년, 2024년이 아니고 이 부각된 지가 5년, 6년 된 산업군이면 저는 70은 조금 부담된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갑자기 뭐 전기차에 대한 정책이 나온다든가 갑자기 뭐 판매량, 전기차 판매량 이런 데 늘어난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성장 옷을 좀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런 시점이 다가오는지는 좀 체크를 꾸준히 해봐야 된다. 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2차 전지를 둘러싼 최근의 이슈들 그리고 수급 실적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을 제일 좋게 보셨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네, 코스피 맞습니다. 이전 상장 때문인데 그죠? 네. 에코프로는 이제 액분 끝났고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는 아직 살아 있는 거주 안 했으니까 어떻게 언제 네, 한대요? 네. 아직도 구차가 안 돼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에코프로 BM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에코프로 글로벌을 합병을 한 다음에 이제 이전 상장을 진행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주관사는 이제 뭐 NH투자증권이나 KB 뭐 이런 식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하고 있고 정확한 일정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것들도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뉴스가 그래도 2차 전지 중에서는 에코프로 BM이 뉴스가 제일 많이 나오고 제가 한 달치 뉴스를 다 정리를 하면서도 몇 가지를 꼽아오지만 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뉴스 사실 저번 주에도 나왔고 저저번 주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뉴스가 있다고 해도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안 하면 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왜냐하면 제가 너무 좋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라도 좀 많이 모으실까봐 저는 투자 전략을 이제 비중까지도 녹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내가 뭐 적금 넣듯이 한 주 두 주씩 뭐 사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예전처럼 뭐 내 포트폴리오의 뭐 비중 15%, 20%를 채우겠다라고 하기 좀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안타깝게도 저번에는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매매 임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겠는데 절대 이 뉴스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글로벌 양극재 기업들이 거짓말은 안 하지만 가끔 헷갈리게 하죠. 점유율이 네. 나왔는데 저는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2023년 중반기 실적 피크하기 전에 저는 에코프로 그룹들한테 기도를 했죠. 정말 하이니켈로 전 세계를 다 때려 눕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LFP로 이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팬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네. 그러면서도 지금 점유율 뉴스가 나왔는데 에코프로가 다행히 1등인데 2등이랑 3등이랑 격차가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국 시장이랑 포함이 되어 있고 중국 시장을 빼더라도 이제 에코프로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글로벌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들은 우리 구독자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3원계 양극재 시장에서 에코프로가 12만 톤으로 1위. 그다음에 롱바이랑 이제 B&M이 2등과 3등을 기록했는데 안타깝게도 톤수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실적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인터배터리 뉴스를 새로 투자 포인트로 갖고 왔는데 네.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지 뭐가 않다라고 있을까? 판단합니다. 전고체 이런 게 좀 나올까? 네, 그래서 인터배터리가 국내 그 배터리 협회에서 주관하는 거라면서요. 한국에 지난번 했잖아요. 네네. 이걸 유럽에서 하는 거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지 시간 19일부터 네. 21일까지 독일 미넨에서 열리는데 뭐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에코프로 같은 국내 기업들이 네. 주류가 될 그러니까요. 거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LFP 소재를 공개를 할 건데 예. 저는 보통 일정주 접근할 때 음. 일정 3일 전부터 수급이 보이면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정규장 보면서 주변에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은 오늘 오후부터 인터배터리 수급 들어올 거야. 이렇게 많이들 기대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물론 제가 자리를 떠나고서 내일 수급 또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오늘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안 나오고 박스권 하단부에 잘 버텨주고 있는 것만으로 다행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적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안 나오더라도 1분기보다 만약에 리튬 가격이 이 우하향세를 유지를 해주면 이번에 1분기 발표한 수준과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양극재랑 리튬이 갑자기 뭐 수요가 증가해서 반등 나와준다고 한다면 1분기보다 실적이 잘 나와주면 투심 개선이 상당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큰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가운데 다른 기업들 특이사항도 좀 짤막하게만 볼게요. 지난번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급변동이 한번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일단 뭐 때문에 하락했었죠 그때? 일단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는 네. 전구체 관련했을 때는 1등 기업이다 보니까 약간 엔캠이나 이제 뭐 백광산화처럼 이제 전액 기업들 강세를 보일 때 그 다음에 이제 6월 이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전구체 합작 법인을 만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6월 7일날 강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제가 5월 17일날 요거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그 2대 주주로 있는 BRV 파트너스가 블록딜을 해가지고 좀 주가가 급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날 블록딜이 있었고 그다음에 불과 이제 3일 전이었죠. 저번 주 금요일 날 블록딜이 나오면서 보니까 뉴스가 한번 그러니까 이분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과거 행적을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이분이 누구분이요? 이제 윤광이라는 대표 BRV 파트너 가지고 네. 그래도 LG가 맞사이니까 에코프로 머티한테 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좀 공격적인 투자로 유명하신 분이고 좀 구설수가 좀 많다. 그래서 자신이 운용하고 있는 펀드를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약간 좀 인위적인 조치를 취한 이력이 있고 법적 관계도 있다. 그다음에 소득세도 지금 행정소송 중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널리 퍼지면서 투자분들께서 좀 투심 많이 깎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 앞에는 이제 에코프로 BM이 있고 에코프로 BM이 좀 잘해줘야 에코프로 머티가 좀 주가 회생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도 쭉 점검을 해주셨는데 에코프로 그룹주 가운데서는 탑픽은 여전히 에코프로 BM? 네, 다행히 좀 BM을 들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저는 늘 한 달 단위로 보면서 바꿔드릴 수 있어요.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모멘텀,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 갖고 있는 모멘텀을 저는 거의 석 달 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완성차 이야기를 하듯이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급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완성차 부품도 뭐 저평가 매도 갖고 있는데 수급이 안 들어오면은 그냥 관심종이 넣어놓는 거죠. 수급이 들어와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그래도 뭐 많은 자회사들 갖고 있고 그 자회사들이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실적이 나왔을 때는 이 기업들이 상장 뉴스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당연히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을 80% 이상 차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실적 향상 기대감이 있다고 한다면 주가가 우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6월 7일 EU 관세 뉴스 나왔을 때 가장 좋은 수급과 가장 좋은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 변동성을 지금 거의 다 반납한 상황이라서 제가 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에코프로 BM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 목소리 힘이 실린 날이 꼭 왔으면 좋겠고 올해 하반기에는 제 목소리 힘이 실릴 것 같고 최대한 2분기 좋은 실적 발표해서 빠르게 좀 우리 구독자분들께 기분 좋은 뉴스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핵심 기업들을 쭉 2차전자 지킴이께서 알려주고 계시고 또 뭐 다른 2차전지의 핵심 이슈 이런 거 이제 다음번 오실 때 그런 것도 좀 다뤄주시고요. 네. 포스코 그룹주는 에코프로 그룹주보다 좀 더 관심이 시장에 많나요? 뭐 퓨처엠 정도 빼고는 별로 뭐 차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 이제 제가 제목을 이슈는 다양하지만 결국 2차 전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움직임이다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뉴스 개수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포스코 그룹주가 에코프로 그룹주보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 퓨처링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철강 쪽으로 나오고 네. 솔직히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런 종목들은 사실 뉴스가 안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포항 영일만 이제 네. 대왕고래 프로젝트 나오면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자원개발적으로. 네. 가장 강한 움직임 보여줘가지고 오늘은 제가 뒤에서 포스코 DX를 말씀드릴 거지만 저번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우리 구독자분들께 네. 소개를 해줘가지고 뒷걸음치다가 sab았다 음. 좀 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정말 좀 아쉽게도 철강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움직임을 동조를 못하는 것 같아요. 보통 에코프로 그룹주랑 포스코 퓨처엠이 뭐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거의 10% 이상의 변동성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3%가 넘지 않으면서 네. 동조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일간 움직임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미국 따라서 관세를 부과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거의 산바닥제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유럽 입장에서는 이 중국 전기차 관세 관련으로 합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프랑스 극우 정권이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부분, 그 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 정책을 폐지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매도 리포트에 나오면서 6월 초쯤에 나왔던 기적 반등분을 반납하는 모습. 근데 상대적으로 저는 딱 제가 포스코 그룹주를 좋아하는 이유는 실적 변동성이 덜하기 때문에 내가 모아만 가면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뭐 오늘도 저는 포스코에 손을 들겠지만 수급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순매수가 조금 확인이 되는데 포스코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일변도가 조금 강해서 지금 이런 녹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겠지만 2차 전지랑 그다음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를 뭐 2주 아래 수익을 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뭐 크게 이제 뭐 권해드리지 않지만 내가 석 달, 반기 기준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는 여기 박스권 하단부까지 그래도 갭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뭐 실망하고 계실 위치는 아닌 것 같다.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는 뭐 아직은 철강 쪽이 많으니까 그죠? 네. 철강주도 요즘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오른 것 같진 않은데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그룹 실적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네. 네,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초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고 있고 네.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는 7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달치 뉴스를 쭉 보면서 제발 이런 뉴스가 있기를 바랬어요. 주주하는 뉴스는 이제 약간 사골 우리듯이 재탕하는 뉴스가 날짜만 바꿔서 나왔고 제가 가장 원했던 뉴스는 2차 전지 매출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장인하 회장님의 발언이었는데 그거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뉴스에서 나오는 컨센서스를 본다고 한다면 증권사 컨센서스는 18조 이제 매출액이 18조 8,517억 원 영업이익은 7,084억 원, 뭐 당기순이익은 3,912억 원 딱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 네. 현대차 같은 경우 가장 좀 유사하게 좀 리포트를 낸 것 같아요. 현대차 증권에서 네, 현대차 증권에서. 네. 그래서 현대차 증권에서 매출액 18조, 영업이익 뭐 6,700억 원, 세전이익 4,400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은 2차 전지랑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뭐 철강 부분 및 판가 및 원가 스프레드가 이제 좀 줄어든 부분인데 아쉽죠. 미국에서 지금도 우리가 2차 전지를 하고 있지만 뭐 포항 영일만이라든가 뭐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두고 싸우고 이제 돈육도 반덤핑 관세를 한다 그래서 네. 뭐 돈육 관련 종목들이 또 강세를 삼진 보이더라고요. 뭐 이런 거. 네. 뭐 우리손 FNG 이런 종목들. 그래가지고 보통은 미국과 중국이 이런 관세를 가지고 싸워준다고 한다면 포스코홀딩스도 반사이익을 거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 예상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네. 근데 어차피 저는 포스코 그룹주 우리 구독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포스코 그룹주에서 탑픽이 포스코홀딩스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포스코홀딩스는 이거 하나만 기다리자. 주주 환원을 실시를 하는 거랑 실시하기 때문에 의지는 담겨 있더라고요. 여전히 뉴스를 보니까. 네. 그 다음에 장인하 회장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산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리튬 매출을 15%에서 2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투심이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포스코홀딩스는 에코프로와 함께 이제 2차 전지의 모멘텀으로 2차 전지 어쨌든
탑2로 갔었잖아요. 네네. 양극재 업체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다 보니까 약간 2차 전지는 좀 찾기 어려운 그죠. 결국은 그럼 이제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 2차 전지는 퓨처엠을 봐야 되는 건가요? 우선은 양극재랑 음극재 같은 경우는 포스코 퓨처엠을 봐야 되고 리튬이랑 니켈 정제 관련은 포스코 필바라리 리튬 솔루션인데 이게 이제 필바라리 리튬 솔루션과 포스코 합작 법인을 한 거고 현재 아마 이 실적이 아마 포스코홀딩스로 다 갈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도 광산 개발한 다음에 정제 공장을 이제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올해 하반기부터 나온다고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얼마가 실적이 나올지랑 실적 이연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리포트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리포트를 저도 사실은 지금 처음 읽은 게 아니고 이 필바라리 리튬 솔루션에 대한 뉴스를 한 석 달가량 봤는데 이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투자분들께서 좀 저가 매수를 넣어준다거나 하면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거의 철강주처럼 움직이고 있고 네. 포스코 퓨처엠이 그나마 에코프로만큼이나 변동성이 일자별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을 좀 유심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퓨처엠은 실적이 좀 잡혀요. 우리가 아까 이제 홀딩스는 철강이 많지만 그죠? 퓨처엠은 어쨌든 양극재, 음극재, 2차 전지가 주류잖아요. 네,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뷰가 있고요. 저는 항상 투자에는 절대평가도 중요하지만 저는 상대평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에코프로 BM보다는 덜 하지만 흑자폭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MPC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삼성 SDI랑 거래를 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뭐 SK온이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AMPC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증권계통에서는 매출 1조 610억 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영업이익이 괜찮아요. 그래서 보면은 영업이익이 228억 원 이제 증권가 중간에서는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같은 경우는 160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371억이기 때문에 물론 정말 실적 발표까지 시점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분기보다 2분기를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1분기보다 이제 2분기를 좀 잘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참 목놓아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주가는 대동소이하게 움직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투자분들 인사이트에 부각되면서 수급 변화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때가 공략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런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밑바탕은 N65 라인.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더 이제 라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조금 낮은 라인으로 이제 N65, N80, N95 이런 라인이 있으면은 이제 니켈 함량이 높은 라인에서 좀 적은 라인으로 이제 라인 재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시장 점유율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결국 영업이익률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라인 전환을 시켜서라도 양극재 출하량을 감소폭을 잘 방어하고 있고 양극재 판매 가격이나 이런 환입 효과도 축소되지만 다른 양극재 대비해서는 실적적으로 선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요거는 또 제가 또 약간 에코프로 머티처럼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 뷰가 틀린 거죠. 저번에 방송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랑 OCI가 합작 설립한 P&O 케미칼이 이제 2차 전지 음극재를 이제 생산을 할 거다라고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갔는데 속도 조절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제가 저번 녹화 때는 포스코 퓨처엠이 밸류데이 때 이야기했던 목표치를 수정을 했다. 이거를 반도체로 치면 감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배터리 완성셀 기업들을 보면은 그 가동률도 이 얘기를 잘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전화하면은 뭐 가동률 얼마다라고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준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가동률은 한 60%고 이렇게 합작 법인의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이 가동 시점을 미루는 거는 나쁜 이야기는 맞습니다. 나쁜 이야기는 맞는데 우리가 반도체 감산으로 대입을 해본다고 한다면 실적을 이제 비용을 관리를 하는 거니까 실적을 바닥을 찍을 이제 단기간에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은 투심 전환이 안 나왔지만 투심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 점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전구체 또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전고체 말고 전구체? 네, 그렇죠. 이제 전구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네. 화학 반응을 시켜서 원소랑 원소를 합쳐서 이제 양극재를 만들고 있는데 딱 화학 작용을 하기 전 재료들을 이제 전구체라고 부르고 있는데 CNGR이란 중국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한다고 해서 네. 저 이것도 궁금하네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는 거랑 중국이랑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구독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해요. 저는 미국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중국이랑 합작법인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중국과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네.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많이 들여오니까 비용 감소 좀 우리가 시킬 수 지분을 있다고 보고 있고. 많이 가. 지난번에 그 에코도 LS하고인가 해서 전구체 하잖아. LS도 중국 업체라인가 하잖아요, 그죠? 네네. 한국에 이제 짓는데 이게 중국이 지분이 많으면 미국에서 태클을 거니까 그죠? 우리가 좀 지분을 많게 가져가는 거죠. 네. 51대 49로 네, 아주 그렇죠. 근소하게 네. 지분 차를 뒀었는데 음. 이거는 다행히도 6대 4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포스코홀딩스가 6이고 CNGR이 6대 4를 하면서 이제 포항에다가 이제 공장을 짓는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저는 만약에 51대 49도 태클이 안 걸렸으니까 6대 4도 태클이 걸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니켈을 정제하는 밸류체인을 조금 안정적으로 수급 문제랑 비용 관리를 보여준다 한다면 아마 2분기 이후로도 좀 실적 향상세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의 다른 기업들은 어때요? 과거에는 이제 사실 2차 전지가 부각받을 때는 포스코 DX도 사실은 2차 전지와 함께 공장 자동화 이런 쪽으로 부각을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별로 존재가 없고 포스코 인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동해 가스정 개발 때문에 조금 움직였죠. 네, 뭐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세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네. 기술적 분석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정확하게 업무 관련성은 딱히 없어요. 근데 소재지가 포항이다 보니까 그런 수혜를 입어서 좀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고 수급 동향을 본다고 한다면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인데 놀랍습니다. 한국가스공사랑 포스코 인터내셔널 저는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가스공사도 그 임원이 지분을 팔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직접적인 원인이 없는데 기관 순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포항 영일만 대왕고래라고 말을 하면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거기다 쓸 돈이 어딨냐? 그래도 이 정도는 투자해야지. 이게 정말 의견이 갈리는데 일단은 기관 같은 경우는 정부의 편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단기적인 상승세 나온 다음에 지금 3일 정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으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포스코 DX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전히 12개월 선행포가 조금 높습니다. 한 70 정도 되는데 예전에 우리가 코스피 이전 상장하고 여기 횡보를 거쳤을 때는 퍼가 사실 100이 넘어갔거든요. 네. 퍼가 100이 넘어갔었는데 이 정도까지 내려면서 이제 퍼가 70이고 저는 2차 전지는 2028년, 2030년 전기차가 모든 차량의 50%, 60%를 대체하기 전까지는 성장 섹터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퍼 60에 70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DX는 2차 전지에만 국한되어 있던 실적 향상 포인트가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이 DX 기술로 제조 현장의 탄소 중립을 지원을 한다고 하고 있고 화진철강이라는 기업이랑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8월까지 발전 시스템이 구축되면은 화진철강 소비 전력량의 30%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하고 온실가스 발생량도 10% 줄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여기서 저는 실적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단순하게 포스코 DX가 이 포스코 그룹주가 공장을 증설하는 데 있어서 2차 전지 자동화 설비만 만약에 참여를 한다. 그랬을 때는 퍼가 70이겠지만 이 탄소 포집 기술이라든가 온실가스 감소를 이제 성공을 하면은 전국적으로 이 기술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보통 이랬을 때 지금 저는 한 퍼가 한 55?
50에서 55까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수급 동향 본다고 했을 때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유사합니다. 기관 순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포스코 DX를 혹시라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유심히 지켜보시던 분들은 좀 매매 타점이 곧 오지 않을까 네.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 쭉 점검을 했어요. 물론 이제 관심은 철강이나 뭐 가스전보다는 이제 2차 전지 쪽이죠. 네. 그러면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 2차 전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탑픽 종목은 단순하게 그냥 수익만 노리는 수익 사냥꾼이었으면 포스코 DX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2차 전지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포스코 퓨처엠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뉴스는 에코프로가 주목받는 뉴스가 나왔을 때 따라 붙는 모습은 좀 아쉽지만 1분기 실적은 확실하게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중국과의 협업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이 싸웠을 때 물론 제가 종종 포스코 퓨처엠 그 투자 포인트로 음극재 이야기 말씀드렸었어요. 중국에서 음극재 수출을 막겠다라고 했을 때는 국내에서 이제 흑연 음극재를 포스코 퓨처엠이 단독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입을 겁니다. 근데 제가 수혜를 입는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뭐 매력적인 수급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어차피 3개월 반기 단위로 본다고 한다 포스코 퓨처엠이 반드시 좀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을 부각시켜주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 무거운 종목이 8% 6% 이상의 일간 변동성을 도 9% 오른 네. 적 있잖아요. 4월이나 보니까. 네. 그런 변동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그어놓고 이 박스권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모아놓고 약 한 달 보유한다. 보유기 한 달로 잡는다고 하시면은 한 10% 내외 좀 수익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제가 다음에 2차 전지 개별 섹터를 소개를 해드린다고 네. 했지만 포스코를 또 갖고 올 수 있도록 많은 수급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핫한 자동차. 네. 현대차, 기아차의 시간이 왔습니다. 현대차 목표가가 40만 원까지 나왔는데요. 네. 결국은 어쨌든 그 모멘텀이 된 거는 인도범인 상장이잖아요. 네네. 네, 이게 뭐 어느 정도 주가 영향이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뭐 현대차랑 기아에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제가 초점을 맞춘 것은 부품주 쪽입니다. 예.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는 물론 작년 하반기부터도 실적이 잘 나왔지만 트리거가 된 뉴스는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뭐 인도차 상장으로 해서 자금 조달해가지고 네. 이 자금 조달했을 때는 뭐 지주회사, 뭐 자회사 지분 가치라든가 그다음 그걸로 이제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에 대한 평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거는 그냥 언급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 사망설에 대한 것도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네.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 등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랑 뭐 기아차 같은 경우 투자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차량 판매 실적을 매달 수집 동향을 통해서 실적이요? 좋죠. 확인하고 네. 계시겠지만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내연기관을 라인을 정리를 하고 있지만 한 번에 정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도 잘 팔리고 있다 보니까 내연기관 차량 라인을 유지하면서도 하이브리드 라인을 유지하고 있고 전기차 판매 같은 경우도 네. 지금 꾸준하게 4등, 5등이지만 2등과 3등과의 격차를 줄여 나가고 있고 현재 원달러 환율 거의 1380원 전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강달러 수혜까지 입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인도 법인 IPO 뉴스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19%에서 최대 30%까지 뛸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현대차의 목표가가 4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이 IPO가 나오면서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장주를 공략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중소형주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품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품주들은 현대차랑 기아도 사실은 오르기 전에는 퍼가 4가 안 됐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6 정도 되고 근데 업종퍼는 8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평가 매도를 사실 갖고 있다고 PR이 하지만 6이라는 것도 엄청 싼 거죠. 엄청 그죠? 싼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만큼밖에 밸류를 못 받으니까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호신탐탐 나는 손절을 못해라고 하신 분들 이제 완성차 쪽을 네. 보시겠지만 내가 기대 수익률을 뭐 현대차랑 기아는 뭐 많이 먹어야 10% 15%인데 나는 뭐 30% 40% 먹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부품주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품주의
받들 날이 온 것 같다. 좀 음. 판단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부품주가 이제 가면 탄력이 있죠, 그렇죠? 뭐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현대차, 기아가 강하지만 그러면 부품주가 오를 때 훨씬 탄력이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품이나 혹은 음식료나 뭐 이런 최근에 오른 거에 대한 약간 그 향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부품주가 그런 걸 좀 한식을 기다리는 거죠. 네, 화장품도 참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화장품도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공학 있고 네. 그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보통 CDMO 기업들. 네,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인디 아래단에 브랜드들, 있는 인디 기업들이 이제 브랜드들. 거기가 제일 많이 인디 올랐잖아요. 브랜드들인데 예. 변동성이 아래로 갈수록 더 크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완성차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저는 당연히 뭐 나의 성향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완성차 대형주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뭐 2주 한 달 만에 2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품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뭐 방송 보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완성차 사겠어요, 부품주 사겠어요, 그죠? 다들 이제 빠른 수익을 원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사기도 편하고 하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완성차는 그러면 완성차다 부품주 오늘은 그럼 부품주는 어떤 포인트로 주목을 해야 돼요? 네, 저는 영악한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네, 영악하게. 영악한. 네, 그래서 완성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고가 부근이고 아무리 업종 퍼 대비 15% 20% 할인이지만 네. 이런 것들은 사실 단기 차익 나왔을 때 방어 수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보통 지금 보면은 현대차랑 기아가 배당 수익률이 4에서 5%가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약 2년에서 3년간 자사주를 1조 가량을 매입을 해서 절반 이상을 소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리포트를 보면은 정말 자사주 소각으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주주 환원은 1.5%잖아요. 시총이 50조니까. 근데 리포트를 읽어보면은 한 7에서 8%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제 투신 변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현대차랑 기아가 한 주도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분할 매수하시되 평가 손실률을 이제 자사주 소각에 따른 플러스 7%,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 4% 해가지고 내가 마이너스 11% 이내로만 단가 관리하시면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은 부품주를 통해서 빠르게 수익을 내셔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종목마다 좀 달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종목 말고는 아직도 바닥권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막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지가 4거래를 넘지 않았고 차트를 보더라도 박스과 하단부에서 이제 막 양봉이 4개가 찍혔고 물론 종목마다 또 다릅니다. 업종 다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어요. 이제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는데 심지어 퍼가 4가 안 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부품주를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1등주. 그다음에 나는 좀 모아가는 관점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소개해드릴 나머지 3개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부품주가 관심 있으니까 관심 있는 주목하는 기업들 알려주세요. 네. 네, 현대차랑 기아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네. 바로 부품주로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L입니다. 음. 이거는 SL 같은 경우는 이미 현대에 현지 법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인도에 진출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너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뭐 탑픽은 빼놨고요. 탑픽은 빼놨고 그러면 2등은 누구냐? 1등은 SL이면 2등은 누구냐면은 화신이고 그다음에 3등은 성화이텍인데 이 종목들도 유명합니다. 국내 현대차랑 현대 기아차랑 매출 관계가 상당히 높다. 그렇게 유명한 지금 종목들. 말씀하신 종목들은 이미 뭐 그죠 최근에 많이 그죠 히팅이 나왔네요. 네. SL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보면은 올랐어요, 그죠? 다른 네. 종목도 한 4일 정도 양봉이 나왔는데 예. SL 같은 경우는 이미 3주 가까이 우상향을 그러니까, 보여줬고 네. 이미 여기 6월 초부터 인도 갔을 때 현대차가 인도 갔을 때 네. 수혜를 입을 거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게 참 리스크라고 판단하는데 이게 리스크다라고 보는 주기가 있고 아니다라고 보는 주기가 있어요. 이 종목이
2021년쯤에 실적을 과소 발표했다가 거래소한테 경고를 받은 적이 맞아요.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한번 있었어요. 요게 주가가 좋을 때는 아무런 리스크가 안 되지만 네. 괜히 이게 음봉이 났을 때는 이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나는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이제 화신이나 네. 성화이텍 정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 나는 음봉이 잠깐 나와도 나 하루에 2번 정도 잔고 보면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SL도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면 수급도 그때 기억나요. 주가가 한 뭐 16,000원, 18,000원에서 그때 거의 뭐 10,000원 깨졌네, 그죠? 노이즈 한 번 있었어요, 그죠? 네. 왜냐면 지금 보면 PD님께서 그래서 이제 거래 정지됐을 걸 그때 아마 일정 부분 그죠? 그때 그래서 벌점도 좀 많이 거래 정지됐. 받고 그러고 나서 네. 치고 엄청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 이후에. 실적이 이제 주가로 네. 반영된 건데 네. 그러니까 경영진 마인드가 이거인 거죠. 일단은 네. 사회 어떤 뭐 환원, 노블리스 오블리제보다는 약간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근데 지금 수급 보면은 와 기관이 5월 29일부터 하루도 안 놓치고 그냥 뺏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양봉이니까 이들이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고 기관한테 쫓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네. 좋겠고 다만 SL은 많이 올랐다. 지금은 조건하기 좀 그렇고. 매매 관점. 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는 이제 화신을 보고 있는데 일봉상으로 부담스러워 보이더라도 약간 이거 줌을 딱 당겨 보면은 SL에 비하면 아직도 좀 투자 관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이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죠. 투자 인사이트 나온 거죠. 내가 SL을 접근하기는 좀 그런데 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수급이 붙었고 그나마 이제 SL만큼이나 현대차에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개인 투자분들께서 투자 인사이트를 가셨을 때 화신으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신 같은 경우도 샤시나 몸통 부분을 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현대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고 미국 이제 현대차 미국 자회사랑 또 관련성이 있어서 오늘 뭐 이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 순매도가 나온 것은 아쉽지만 지금 바로 공략을 하기보다는 이 차트를 보시고 두터 매물대 아랫단에서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나는 확인 매매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시면은 한 3일 정도 더 기다린 다음에 5일선은 조금 단단하지 않다 판단되고 있고요. 요 10일선과 20일선 이렇게 따라 올라오면은 요 구간에서 이제 만나게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요 구간이 좀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성화이텍, 성화이텍. 네, 성화이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도 이제 범퍼레일 이제 우리가 앞에 범퍼 보면은 네. 충격을 가장 최전방에서 해주는 이 부품 이름을 범퍼 레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범퍼 레일을 현대차에 좀 납품을 하고 있고 좀 색다른 성장 모멘텀은 배터리 케이스 사업도 추가를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 동향을 보면은 다행이네요. 저는 화신보다 성우 하이텍이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에 들어오고 있고 그런 거죠. SL은 주목받은 지가 2주가 넘은 거고 그다음에 화신이랑 성우 하이텍은 약 일주일 안 되는 구간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픽을 받기 시작했고 뭐 1주, 2주 단위로 보면 좀 부담스러워 보이시겠지만 3개월, 6개월 단위로 보면 아직도 바닥이다. 그게 좀 보고 있고 제가 탑픽을 또 따로 준비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뭐 SL이 가장 뭐 대장주처럼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신, 성우 하이텍 이런 종목들을 이제 물론 그 말고도 이제 현대차, 현대그룹에 이제 엮여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오토에버도 있고 그죠? HL 만도도 꽤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요, 그죠? 뭐 기업들은 많이 있죠. 물론 뭐 모비스도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 가운데서 그런 부품주 가운데 오늘 손 팀장님의 탑픽은 뭐죠? 네, 오늘 제 탑픽은 좀 서현 이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서현 싶고요. 이화.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 오히려 매수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수급동에 보니까 외국인의 매도세를 기관이 잘 받아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화신이랑 뭐 SL이나 이런 종목들은 내가 이 종목을 좀 분할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좀 째려 보셔도 된다고 한다면 음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서현 이화 같은 경우는 내외 장품 및 상용차 시트를 주요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요 상용차 시트에서 개별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상용차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포터 같은 트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트럭을 좀 캐파를 증설하고 이제 배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아는 그 포터 전기 트럭 같은 경우 이제
아마도 이제 서현 이화에서 만든 상용차 시트를 네. 납품했을 것이고 미국에서 이제 상용 전기 트럭을 했을 때는 수소 전기 트럭을 배출할 것이고 수소 전기 트럭은 뭐 니콜라 같은 경우는 거의 전 개조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차가 또 수소 상용 트럭을 좀 증설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서두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퍼가 제일 낮습니다. 그 부품주 중에서 뭐 SL이나 뭐 화신이나 뭐 이런 종목들은 퍼가 한 5에서 6 정도 되는데 서현 이화 같은 경우는 퍼가 4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가장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조금 정산 수급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많아 보이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을 분할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볼 수 있을 것 같다. 그거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면서 부품 수가 뭐 엄청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이제 부품주는 어렵다.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부품주 가운데서도 필요한 부품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전기차로 가더라도 타이어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전기차로 가더라도 헤드램프는 있어야 되고 뭐 의자 내장전이 있어야 되고 그죠? 오히려 더 고급화될 수 있겠죠. 그죠? 뭐 이런 그러니까 부품주 가운데서도 그 안에 엔진을 뭐 구성하고 있는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저거 하겠지만 나머지 부품주는 다시 또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서현이와도 네, 현대기아차 비중이 제일 많은 건가요? 네, 상대적으로 매출비 많고 이제 네. 제가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저도 이 관련주랑 탑픽을 뽑기 위해서 저는 이거를 관련주랑 탑픽을 변동성으로 뽑은 게 아닙니다. 실적이 따라가는지 여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을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봤는데 HL 만도랑 현대 글로비스랑 현대 모비스는 시총이 너무 커서 뺐어요. 그래서 무겁죠. 우리가 네. 보통 섹터에서 보면은 보통 현대 모비스랑 글로비스는 이제 보통 현대 모비스 다 아시잖아요. AS 부품 판매를 하고 네, 있으니까 네. 부품 기업이다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섹터 분류를 보면은 보통 완성차 쪽에 들어 있습니다. 완성차 그렇죠. 쪽에. 네.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을 가보면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한 15개, 20개가 찍히는데 이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확실하게 박사님 말씀대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갔을 때 실적이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 종목들은. 근데 전 실적이 따라간 종목들 네. 위주로 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이 기업이 만들고 있는 부품 중에서 80% 이상이 현대 기아차로 가는 종목을 엄선을 했고 그 중에서도 SL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관련이 있고 서현 이화 같은 경우는 멕시코랑 미국에서 관련성이 있는데 신규 공장 인수 및 건설에 따라서 실적 향상이 기대가 되고 있고 중국이랑 멕시코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적었었는데 이번에 서현 이화 입장에서는 중국향, 멕시코향 매출도 증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이 부분이 발표가 실적으로 나와준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주가 탄력이 이바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상당히 그 이슈를 몰고 떠오르고 있는 자동차와 부품주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관심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손열호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